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8년 전 결혼해서 이곳 김포에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3년 전부터 시댁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요. 가족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을 바에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댁과 연 끊고 살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돈 때문에 힘들어 시댁 눈치까지 보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낳고 나서 남편은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패기 넘치게 시작했던 사업이 초반에 많이 힘들었고 빚을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그때는 집에서 마냥 아이들만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일자리를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려 했습니다. 둘이 벌어도 한 사람이 버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충당해야만 생활이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댁은 힘든 저희를 도와줄 만큼 재력이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생활하셨고요. 남편은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 둘째 임신했을 때 지금의 동서 만나 결혼했고 아이 하나 키웁니다. 둘 다 바빠서 아이는 더 이상 안 낳는다고 하네요. 다행인 건 둘 다 능력이 좋아요. 시동생은 금융업에 종사하는데 아마 연봉 1억 된다 들었고요. 동서는 김포에서 유명한 수학학원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드리는 돈보다 더 많이 용돈을 드리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아예 카드를 어머니에게 줘서 그걸로 대부분 생활비를 해결하신다고 들었어요. 현금도 따로 받고요. 그래서인가 시댁에 가면 일단 저희가 갈 때랑 시동생네가 올 때랑 밥상에 놓은 반찬부터 달라지긴 합니다. 제가 무딘 편이라 그런 걸로 크게 기분 나빠한 적은 없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원래 동서 시집 왔을 때부터 동서를 저보다 예뻐했었습니다. 대놓고 차별하시기보다는 은근히 동서가 학벌이 좋다며 저와 비교하시거나 여자도 결혼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하시긴 했습니다. 심지어 외모를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동서가 인물이 저보다 좋긴 했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요.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크고 봐야 한다. 키가 크니까 확실히 인물이 좋아. 네 생각도 그렇지? 둘째라는 어쩜 말하는 것도 이쁘고 웃는 것도 이쁘고 하는 짓도 이쁜지. 시어머니는 동서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이런 말을 제가 듣는 데서도 흐뭇한 표정으로 하시곤 했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할 때 칼을 써야 할 때는 뜯어 말리시기까지 하면서 이러시곤 했습니다. 어머 얘 그렇게 칼 쓰다가 손 다친다.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네 형님이 하라 그래. 어머니가 긋고 말리면 동서는 자기가 그냥 한다며 제 눈치를 보긴 했는데요. 어머니 성화에 마지못해 제게 칼을 넘겨주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만 하면 기름 튀니 위험하다. 형님 보고 붙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저더러 하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셔서 거의 모든 일은 제가 맡아서 할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센스 있는 제 남편이 중간중간 잘 막아줘서 나눠서 했지만요. 제가 설거지하고 상 차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동서가 눈치 보며 수저라도 놓으면 시어머니가 난리가 납니다. 온갖 칭찬을 다 하시면서요. 저는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릇 나르고 잡일 다 하는데 당연하게도 칭찬 한번 해주신 적 없습니다. 그때 보니 동서도 마냥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우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저라면 다른 동서나 형님이 힘들게 일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면 정말 거기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살가운 말로 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고요. 그런 걸로 서운하다 생각하면
형제지간의 의리가 상할 수도 있고 원래 동서지간이 그리 살가울 수는 없는 거라 저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동서는 원래 결혼할 때부터 저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저 결혼할 때 못했던 한풀이를 시동생 결혼시키면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둘 다 가진 게 많이 없었고 정말 빈손으로 결혼하다시피 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신혼집도 거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나마 사회생활 먼저 시작한 제가 모은 돈이 없었다면 결혼 아예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양가 부모님 도움 거의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시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부모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다 하겠다면서 우겨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 너무 아쉽고 속상하다는 말을 저 듣는 데서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제가 첫 아이 낳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아들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한다며 저를 타박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 든든한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너는 대학 졸업하고 왜 그런 건 준비 안 하고 애 낳으면 관둬야 하는 회사를 들어간 거야? 우리 영훈이랑 같이 오래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요즘은 여자들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이잖니. 너도 애 낳고 나면 어떻게든 일할 생각을 해. 그래야 얼른 빚도 갚고 둘이 번듯하게 살지. 네, 어머니. 큰애 좀 크면 저도 일해야죠. 대신 어머니가 아이들 좀 돌봐주시면 어때요? 요즘 알아보니까 사람 써서 아이 보려면 거의 월급만큼 돈이 들던데. 그럴 바에는 당분간 제가 보다가 어린이집 갈 때쯤 어머니가 봐주시면 좋겠네요. 내가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데 애를 어떻게 보니? 가끔씩이야 모르지만 아예 맡아서 보기는 힘들지.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애 보는 게 돈 버는 거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일할 테니 아이 봐달란 말을 하면 어머니는 그건 부담스러운지 싫은 티를 내십니다. 하긴 자기 생활 중시하시는 분이셔서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전적으로 애를 맡아 돌봐주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4살 때쯤 되었을 때 저는 또 둘째를 임신했고 그때쯤 시동생이 결혼했었어요. 처음에 시동생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를 처음 봤었는데 부모님이 그 지역 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데다가 그때만 해도 엄청 부자 동네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저랑 많이 비교된다 싶긴 했습니다. 못난 마음이지만 상견례 자리가 저 결혼할 때랑 달리 화기애애했던 것도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얘기 나눠보니 야무지고 예의 바르길래 동서랑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네 만날 때는 처음부터 아주 신나하셨습니다. 사돈댁한테도 어찌나 그렇게 살갑게 영업용 미소를 띠고 예의 바른 멘트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귀한 딸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딸을 어쩜 그리 잘 키우셨나요? 저희 아들이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 될 정도네요. 하시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들 하나는 꼭 똑똑한 며느리 얻고 싶어 했는데 우리 막내가 내 손이 이뤄졌지 뭐냐. 우리가 집 해줘도 모자랄 판에 당당히 저렇게 집을 해온다니 얼마나 기특하고 떡 부러져 보이는지 아니? 하시며 결혼하지도 않은 동서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얼굴이 붉어지고 웃음기가 사라졌었어요. 너무 대놓고 비교하시니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동선에는 친정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처음 시작부터 저와는 달랐습니다. 시동생이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대출 껴서 아파트 한 채 사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시댁에서는 보태준 거 없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집 해오면서 예단도 섭섭지 않게 해왔다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동서는 강남의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수학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돈을 모아 아파트 단지 상가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중고등학생 과외까지 하면서 돈을 잘 번다고 들었어요. 물론 저한테 정확한 액수를 말해준 적은 없었지만 결혼해서 3년도 안 되어 집을 2채 사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1년까지는 동서가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얼굴을 비쳤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명절에는 시댁에 오지도 않고 제주도 친정에 간다며 비행기 티켓을 끊곤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인 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나 봐요.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쉬는 날이 없어서 명절 아니면 친정에 다녀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형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동서가 주말에도 늘 학생들 수업이면 시험 대비로 바쁜 걸 알고 있었던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명절에 자기 친정에 먼저 가주면 저도 친정 갈 때 눈치도 안 보였고요. 다만 어머니랑 둘이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동서,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부모님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즐겁게 지내고 와. 제가 가지 말라고 폐악질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동서한테 명절에 시댁 안 오고 왜 친정에 가냐고 하는 것도 솔직히 웃기잖아요. 그렇게 마음 쓴다고 제 속이 편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 명절은 당연히 시동생 내외는 제주도 가는 걸로 딱 정해지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면 그 둘도 눈치를 봤을 텐데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어머니는 제 앞에서 시동생네가 명절에 없는 걸 크게 싫은 티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랬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 혼수만 들고 온 며느리랑 집 사서 온 며느리랑 당연히 달리 보일 거라고요. 오히려 저랑 똑같이 대접해주면 동서가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동서를 더 예뻐해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굳이 제가 못난 마음으로 가족들 간 우애를 해치긴 싫었고요. 어쨌든 우리 집안에서 시동생 내외는 늘 바쁘고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부부인 반면 우리 남편과 저는 시동생에 비해 능력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 가족 취급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부를 도와주신 건 없었습니다. 보통 장남이 힘들면 부모는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애쓰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던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둘이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어머님이 가까이 오려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시동생은 어머님과 사이가 남편보단 원만했고요. 우리 남편이 엄마 말 잘 안 듣고 결혼할 때도 막무가내로 했다면서 어머니는 늘 자기 말 안 들어 힘들게 산다며 어디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남편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충돌이 많았고 시동생은 그냥 엄마니까 참고 시키는 대로 해서 어머니가 더 좋아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 타박으로 속상했던 것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 무뎌졌고 스트레스도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니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냥 많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지내려 해도 시댁 갔다 온 후엔 속상한 건 어찌할 수 없긴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유보다 동서가 돈을 잘 버는 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둘째 녀석보다 네 동서가 돈을 더 많이 버는가 보더라. 월에 1,000만 원도 우습다는데 혹시 너는 말 들은 거 있니? 아니요. 제가 동서가 얼마 버는지 뭐하러 물어봐요.
동서가 능력 있나 봐요. 정말 부럽다. 생활비 말고도 이것저것 용돈을 주지 뭐야. 받는 게 많으니 나야 이제 와서 아들 키운 보람도 느끼지 뭐니? 나는 니들이 걱정이다. 너네는 아직도 일이 어려운 거야? 사업도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지. 다니던 회사 관두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저런다니? 아유, 내가 아주 니들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둘째는 내가 걱정할 거 하나 없는데 말이다. 어머니는 저희 집이 늘 걱정이라고 하셨지만 그 말 전에는 꼭 동서 자랑을 하곤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주가 좋아 돈복이 많다고까지 하면서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 간에 크게 갈등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관두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따로 맞벌이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고 불규칙한 남편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활이 너무 불안해지는 겁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비용은 있는데 그걸 못 낼 수도 있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둘째 두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일자리를 찾아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동서 아이가 많이 어렸는데요. 어머니가 가까운 데 살면서 동선의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저는 제 아이 둘 다 6시 반까지 종일반에 맡겨놓고 매일 종종 걸음치며 아이들 찾아오곤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 안 봐주신 어머니한테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애들 챙겨주신다며 반찬이며 음식이며 챙겨주시는 거 감사했어요. 일하면서 아이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저는 동서도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학원 원장인 동서는 늘 퇴근 시간이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동서가 힘들 거라는 생각에 주말에 시댁에 가면 동서네 아이에게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도와가면서 가끔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둘째 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얼굴 봤니? 하긴 애 키우면서 매일 그렇게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너도 옆에서 잘 좀 챙겨줘야겠다. 이 말을 듣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괜히 심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도 애 둘인데 일하면서 키우잖아요. 동서도 잘할 거예요. 어머니가 애도 봐주시는데요, 뭘. 그랬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 아이 챙기기도 힘든데 가끔 동선의 애까지 봐주고 나면 지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동서를 가끔 도와주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동서지간 잘 지내라는 뜻으로만 들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시댁에 들른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동서가 요즘 너무 힘든가 봐. 애 낳고 100일도 안 돼서 조리도 잘 못했을 텐데 워낙 몸이 약해서 걱정이다. 내가 애를 봐줘도 혼자 해야 하는 게 많지 않겠어? 그래도 너는 주말에는 쉬잖니. 네가 다음 주부터 주말에 이틀 동안 둘째 나가서 청소 좀 도와줘라. 집도 가까운데 그 정도는 형님이 해줄 수 있지. 나중에 네 애들 크면 네 동서가 애들 공부 봐줄 텐데 그거 생각해서 네가 미리 돕는다 생각해. 어머니는 동선에 이틀 동안 가서 저더러 청소와 집안일을 좀 거들어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내가 둘째나 가봤더니 집이 엉망진창이야. 걔가 공부만 잘하고 돈 벌 줄이나 알지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도 너는 손끝이 야무지잖아. 너 볼 거라곤 그것밖에 더 있니? 계속 하라는 거 아니고 당분간만 네가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둘째한테 이미 말도 해놨다. 네가 도와줄 거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이참에 그동안 못한 형님 노릇도 하고 얼마나 좋니?
그래도 어머니, 저도 건사해야 하는 애가 둘이나 있는데요. 주말에 쉬어야 저도 평일에 일을 하죠. 집이 지척이잖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 잡아 2시간이면 다 할 일이야. 당분간만 네가 도와주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라. 제 의사는 묻기도 전에 이미 동서에게는 제가 집안일을 해주겠다고 말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이 살림 도와주는 것까지 바랄 정도로 동서가 힘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동서가 저한테 힘들다고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힘든 사람이 먼저 힘들다고 얘기하겠냐? 네가 손윗사람이면 먼저 아랫동서한테 다가가서 힘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동서한테 힘든 게 뭐가 있는지 물어도 보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가족이지 뭐겠어? 이 말씀만 하시고 나서는 제가 흔쾌히 알겠다 대답을 안 하는 게 못마땅하신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도 맞벌이하고 돈 벌면서 애도 둘이나 키우는데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했거든요. 그제야 어머니가 하시는 게 차별 대우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봐야 어머니 저 성격에 남편하고 싸움이 날 것 같아 그냥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적당히 둘러대고 그 주 주말부터 오전에 동선에 가서 살림을 봐줬어요. 누가 보면 바보 같겠구나 하시겠죠? 내가 힘든 거 자처한다고 저 답답하시다고 하실 거 저 잘합니다. 속상하지만 어머니 말대로 하기로 한 건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한 거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서에게 늘 마음속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땐 남편 사업이 너무 힘들던 때라 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던 용돈도 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동서는 자기 아이 봐주시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2배로 올려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못나게도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자식 노릇을 못하고 있는 애아빠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남편이 밉기도 했습니다. 자식 돌이라는 게 뭔지, 그놈의 용돈 몇 푼이 자식 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용돈 몇 푼을 못 드리는 것 자체가 참 할 말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빚을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선에 갔더니 이미 어머니에게 대충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형님, 저 12시쯤 나갔다가 6시에 끝나요. 가는 길에 우리 아기는 어머니한테 맡기고 갈게요. 형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제가 한시름 놨지 뭐예요. 아기 젖병은 씻어서 소독기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 동서. 걱정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하고 와. 형님,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형님이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동서의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계속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동서가 요즘 많이 힘들다길래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도 있고 실은 내만 편하자고 한 것도 있어. 실은 우리가 요즘 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드리고 매번 반찬도 얻어먹고 있어서 말이야. 동서가 거의 어머니 생활비 책임진다며? 어머니가 부탁하신 건데 그런 거 다 알고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러지. 어머, 형님, 그건 저도 몰랐어요. 어쨌든 그럼 제가 형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 뒤로 몇 달간 저는 동선의 살림을 대신해 줬습니다. 동서가 살림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동서는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물걸레질도 안 하고 사는 듯 했어요. 그래도 아기 키우는 집인데 어느 정도는 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처음 갔을 때 하루에 빨래만 5번 돌렸습니다. 게다가 집에 살림살이는 어찌나 널려놓고 사는지 정신이 다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림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이틀 동안 나눠서 하니 어느 정도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깔끔한 집에 살게 되자 동서도 기분이 좋았겠죠. 그 뒤로 3달 정도를 저는 군말 않고 동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거 굳이 따지는 사람 아니었는데 그 뒤로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주말에 제가 집안 청소해주고 파출부 노릇 해주는 것도 모자라 종종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형님, 제가 저녁에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은지 좀 봐주세요. 제가 10시쯤 데리러 갈게요. 형님 애들하고 잘 노니까 그냥 놔두세요. 밥도 애들 먹이는 김에 먹여주시고요. 부탁 좀 드려요? 동서,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나도 마트를 가야 하는데 애 새 때리고는 무리란 말이야.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당일날 맡기지 말고 미리 말 좀 해줘. 서로 고만고만한 애들 키우며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애들도 봐줄 수야 있죠. 그래도 서로의 생활은 존중해주는 게 맞는 건데 동서는 주말에 겨우 쉬는 제게 자기 아이까지 자주 맡겨놓고 자기 볼일을 보곤 했습니다. 우리 애들 먹이는 김에 밥도 먹이고 씻기는 김에 같이 씻겨달라 하지만 말이 그렇지 애 둘 보는 거랑 셋 보는 게 같나요? 아무리 남편이 도와줘도 당연히 제 손이 많이 가죠. 그런 일이 종종 많아지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어머니 용돈 안 드리는 걸 동서가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동서는 명절이며 김장이며 가족 행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서 그걸로 자기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문제는 동서가 그렇게 하는 걸 어머니가 당연한 듯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동서에게 시어머니 노릇할 수는 없는 거니 저는 서운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남편은 주말까지 투잡 쓰리잡을 하던 데라 제가 힘든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제가 동서내에서 파출부 노릇하는 거 알았다면 어머니랑 대판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동서내 살림 봐주는 것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봤다가 어머니 집에서 마침 다 같이 식사하느라 모인 날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동서도 자리 잡힌 것 같고 저도 힘들어서 주말에 살림 봐주는 건 그만하고 싶네요. 동서도 괜찮지? 이제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잖아. 은지도 많이 컸고. 어머, 얘. 몇 달이나 했다고 그걸 그만하겠다 그러냐? 적어도 우리 은지 돌 지날 때까지는 네가 도와줘야지. 아이, 동서지간에 그런 거 편의도 못 봐준다니? 참말 말고 앞으로 네가 좀 더 도와줘. 그랬더니 시어머니보다 동서가 싫은 기색을 내비치며 이러는 겁니다. 형님, 일주일에 고작 한두 번인데 그게 힘드세요? 혹시 돈 안 되는 일이라 그런 거면 이건 어떠세요? 용돈 드릴 테니까 우리 집 주말에 청소해 주시고 오전에 잠깐 오셔서 저희 아침만 좀 챙겨주세요. 제가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0 드릴게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제가 그만큼 애썼다는 걸 알아주는 건 기대도 안 했는데 저렇게 둘이서 쌍수를 들고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애초에 그건 제가 두 사람 허락을 받고 관둬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만하겠다는 제 의사를 전달한 거였고요. 그런데 동서는 어머니보다 한술 더 떠 용돈을 제시하면서 아침밥까지 차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집의 며느리지 무슨 돈 받고 일하는 파출부인가요? 동서가 용돈 준다는 말에 기분이 상해서 저도 말했습니다. 동서, 그동안은 내가 동서 힘든 거 보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그동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돈 줄 테니 아침까지 차려달라는 건 너무하지 싶어. 돈이면 무조건 동서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나도 동서 말 듣고 마음이 좀 그러네. 형님, 저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형님네 어려운 사정 생각해서 드린 말이에요. 형님 입장에서 그 돈 큰 돈 아니에요? 설마 생각하신 돈보다 적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그 돈이면 한 달 부식비에도 큰 보탬일 텐데 손해보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저도 좋고요. 어차피 형님 지금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 그거 솔직히 썩 기분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모른 척하고 제가 돈까지 드린다는데 싫다고 하는 형님이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네요? 동서는 제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까지 들먹거리며 기어이 맏며느리로인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더라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생활비 못 드리는 게 여기서 왜 나와? 내가 계속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얘기한 적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어머니 생활비 거의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건가요? 형님이야말로 제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네요? 오고 가는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무슨 소리인지 듣고 있던 남편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물어보니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제가 동선에 가서 살림을 도와줬던 것, 그만하겠다 하니 동서가 용돈 50만 원을 주겠다며 아직까지 해달라 했다는 말을 했죠. 제 말을 듣는 내내 점점 남편 얼굴이 찌푸려지는데 옆에 있던 어머니는 남편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재수 씨 집안일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재수 씨는 돈까지 주겠다 했고요? 그래, 뭐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 가족끼리 그런 거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너도 알잖아. 둘째네가 몸도 약한데 여자 몸으로 밖에서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데 기어이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큰 며느리가 마음 씀씀이가 저러니 너도 하는 일이 안 되고 복이 없는 거야.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뭐가 어떻다고요? 애 둘 낳고 이날 이때까지 명절이며 행사며 우리 식구 다 챙긴 게 누구냐고요? 어머니는 왜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 사람이 복이 없는 거면 그래서 저같이 못난 남편이랑 못난 시어머니 만난 거네요? 뭐? 야, 너 엄마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네 마누라 역성을 들어도 어찌 네 엄마를 깎아내리면서 둘 수가 있냐? 막말로 너 결혼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둘째는 마누라 잘 만나서 승승장구하는데 뭐 하나 잘 되는 게 있어야 나도 이쁘게 보지 않겠어? 저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그때 처음 듣고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이제껏 저를 저렇게 복 없는 며느리, 남편 일도 안 되게 만드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던 거였습니다. 동서는 그 와중에 말린다며 하는 소리가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돈까지 드린다고 한 건데 별것도 아닌 일을 왜 이렇게 큰일로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수 씨, 별것 아닌 일은 맞는데 재수 씨나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마음 씀씀이 탓할 건 아니네요. 재수 씨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댁 와서 전 한번 붙여봤어요? 저도 보고 듣는 게 있는데 남자가 끼어들면 일 커지니까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착하니까 완전 병신 취급이네. 여보, 집에 가자. 우리 오늘 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어머니 이뻐하는 둘째네랑 천년만년 사세요. 저는 집사람하고 애들만 보고 살 거니까요. 남편은 제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제 손을 잡고는 애들을 챙겨 시댁을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화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사업 안 되고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조용히 살았는데 당신이 당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 내가 앞으로 꼭 호강시켜 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식구들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다시는 우리 어머니 집에 갈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어머니 전화 절대 받지 마. 혹시 오면 나한테 다 넘겨. 이제부턴 내가 대신 상대할 거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은 그날 자존심을 다친 거였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돈 버는 액수와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동안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게 자신이라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다 제가 손아래 동서에게 그런 취급을 당한 걸 알고는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시댁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시동생과 여러 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머니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할 거야. 어머니가 나보다는 너를 더 아들로 생각하시잖아. 나는 재산이 뭐니 아무것도 안 챙길 거고 가지도 않을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우리 가족은 전세를 빼서 시댁과 거리가 조금 있는 동네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늘 고전하던 남편의 사업이 그때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두가 어려울 때 남편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갑자기 수익이 늘게 되었습니다. 빠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사람 인생 한치 앞 모른다는 말이 딱 우리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대출도 많이 갚았고 집도 하나 청약받아 놓았습니다. 시댁과 영 끊고 살면서 아예 연락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다면 정말 다 끊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서가 운영하는 학원도 김포에 있고 엄마들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간간히 연락을 듣기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제가 못된 며느리고 아들이 정없고 냉정하다며 가족과 정말 연 끊고 이대로 살 거냐며 화를 내셨는데요. 처음에는 그 정도는 들어드렸지만 나중에는 그마저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정말 웃긴 게요. 명절이며 시댁 행사에 내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며느리 강박이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척 마음 비우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 없이 너무 좋은 겁니다. 동서는 그 일 있고 나서 저한테 죄송하다든가 뭐 다른 말을 일절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쯤에 저한테 오래간만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글쎄, 자기 좀 도와달랍니다. 그것도 금전적으로요.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 코로나가 우리 가족은 살게 해줬는데 동서는 망하게 했더라고요. 형님, 제가 무리해서 상가를 샀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제 돈 다 날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너무 어려워서 학원도 다른 곳은 하나 폐업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서요. 어떻게든 이 고비를 좀 넘겨야 하는데 형님이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네? 동서는 다짜고짜 자기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고 상가에 투자한 돈도 날렸다며 5천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돈이면 두 사람 입장에서 마련하지 못할 돈도 아닌데 저한테까지 부탁하는 게 어지간히 급해서 그런 거였겠죠.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아파트 대출도 갚기 힘들어서 하나는 경매로 넘어가서 아마 현금이 없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나가도 뭐 그리 무리하게 일을 벌여 감당도 못하는지. 동서, 나도 그런 돈은 없어. 그 돈은 못 해주겠다. 급해서 연락한 건 이해하는데 난데없이 돈부터 빌려달라니 나도 참 당황스럽네. 사실 저도 동서가 돈 빌려달라는 부탁 듣고 마음이 되게 심란했었어요. 큰 돈이긴 하지만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동서 사정을 넌지시 얘기했었는데요.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큰 돈 턱턱 해줄 만큼 친한 형제가 아닌 거 알잖아. 차라리 가족이면 그깟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안 받을 거 생각하고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러기 싫다.
이렇게 어영부영 연락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는 건 또 당신이 될 거라는 거 몰라? 난 끊어버릴 테니까 당신도 받아주지 마. 당신은 대체 사람이 왜 그리 물렀어? 남편은 제가 물러 터졌다면서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제가 답답한데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나요? 그렇게 동서의 청을 거절했는데 동서랑 시동생이 주말에 우리 집을 어찌 알고는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찾아온 동생에게 돈 얘기하지 말라며 그대로 쫓아냈어요. 굳이 내가 안 도와줘도 너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알아. 시답잖게 5천 빌려달라고 와서 주접떨지 말고 다시는 돈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 어머니 집을 팔든 너희 집을 팔든 알아서 해결해라. 형, 정말 우리 안 보고 살 거야? 형제끼리 이 정도 도움도 못 줘? 뭐? 이 정도 도움? 너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해.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두 내외와 저는 남편에게 싹싹 빌려 앞으로 잘하겠다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두 사람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고 그 후론 소식만 간간히 들었네요. 결국 있는 집 헐값에 다 팔아 빚잔치하고 겨우겨우 회복해 산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도 시동생 직장이 든든하니 어떻게든 잘 살겠지 싶어요. 남편이 좀 못되고 차가운 구석이 있긴 해요. 제가 정에 좀 약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남편 말 듣고 마음 편히 살려고요. 이제는 굳이 제가 힘든 일 자초하면서 화해하고 살자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태껏 저는 남편 댁에 시댁 손절하고 잘 삽니다. 제가 가끔 남편한테 마음 안 불편하냐고 물으면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집사람하고 내 애들이 먼저야. 내 식구 건드리고 힘들게 하면 아무리 어머니고 동생이라고 해도 안 보고 살 거야. 당신은 내가 이런 성격인 거 감사하고 살아. 내가 효자를 써봐라. 당신 속 뒤집어졌을걸? 저는 남편의 말을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 말이 맞는 거 잘 알죠. 독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남편은 완벽한 제 편이라 자랑 한번 하고 제 사연 마칠까 합니다. 긴 사연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